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파이썬 시작하기라는 주제인데요. 파이썬이 과연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고, 자, 어떤 특성이 있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구글 콜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챕터는 첫 시간으로 일단 첫 번째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컴파일러 언어라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콜랩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그냥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제가 이 별점에 아나콘다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콜랩 소개를 하고 콜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뭐 주피터 노트북 뭐 콜랩 사용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뭐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는 윈도우 환경에서도 되고 맥 OS 환경에서도 되고 뭐 리눅스에서도 되고 다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동적 타이핑이 가능하다.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말이 동적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건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시스템과 유연한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자바로 짠 프로그램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서 뭐 다양한 다른 언어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고요. 풍부한 확장 패키지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파이썬을 좀 써보면 다양한 패키지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매플라 라이브러리니 뭐 사이파이니 넘파이니 뭐 이런 걸 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뷰티풀 소프 뭐 이렇게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 올 때 이런 패키지를 사용할 텐데 이 패키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작동을 하는 코드를 우리가 다 짜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짜놓은 걸 불러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함수를 이미 다 만들어서 패키지라는 곳에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딥러닝을 위해서는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거, 그다음에 웹 개발할 때는 또 뭐 장고, 플라스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 넘파이, 판다스 이런 패키지를 우리가 깔아서 우리가 사용할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뭐 딥러닝 분야, 그래서 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우리 파이썬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은 먼저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구글에다가 파이썬 이렇게 쳐보시면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보기엔 뭐 같아 보이세요? 그래요. 파이썬이란 영어 단어는 원래 이제 비단 뱀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TV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제목에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뱀의 형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리의 뱀이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이름이 꼭 뱀의 이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자연어에 가깝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와 되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 내가 만약에 If there is pizza in the menu, then print out I'd like to pizza. 만약 이런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파이썬으로 하면은 메뉴라는 것을 뭐 햄버거, 피자, 파스타 이런 걸 열거 해놓고 if pizza in menu, 피자가 메뉴 안에 있으면 찍어라 I'd like to pizza 이렇게 찍어라. 자, 이게 이제 영문으로 그냥 말을 한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언어, 자바 같은 언어만 해도 이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연어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보다 쉽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결하고 개발 속도도 빠르다. 지금 보시면 짧죠. 자바보다 훨씬 짧은 코드로 이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속도도 개발할 때 좀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이면서도 강력하다. 오픈소스란 얘기는 공짜란 얘기예요.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유료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있죠. 뭐 멜랩 같은 프로그램 이런 거, 혹은 사스 뭐 이런 것들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돈을 내고 그 라이센스를 사서 해야 되는데 일단 파이썬은 공짜다. R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공짜죠.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좀 허접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막강해요.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들을 막 만들어서 패키지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패키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어떤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불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까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게와 대비되는 개념이 컴파일러 언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나중에 할 건데, 사실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계어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이런 뭐 내용을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0101 뭐 이런 식으로 0과 1밖에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기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종류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자, 컴파일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코드를 치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쫙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그런 거고요. 이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한 줄 한 줄, 즉 첫 번째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언어 기계어로 번역한 다음에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을 코드로 짜면은 그것을 바로 기계어로 바꿔서 또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적으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인터프리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에요. R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PHP, Perl,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배울 거다. 상대적으로 C나 뭐 C++,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은 파스칼 아주 오래된 컴퓨터 언어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 언어예요. 그래서 쫙 다 짜놓고 최종적으로 결과만 볼 수 있다. 그럼 뭐 한 줄 한 줄 보는 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 줄 한 줄 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내가 한 줄 한 줄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잘 작성되고 있는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컴파일러는 다 짜놓고 아주 뭐 1000라인, 2000라인 되는 프로그래밍을 다 짜놓고 다 돌린 다음에 에러가 나면 다시 돌아가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측면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파이썬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 학습,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이런 걸 하는데요.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여기 있는 뭐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웹사이트에 자동차 종류별로 뭐 에너지 등급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배기량이 어떻고 뭐 CO2 이산화탄소 생산하는 양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러와서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 제가 뭐 짧게 이거 계속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짧게 했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써가지고 뭔가 중요한 정보도 좀 보고, 뭐 예를 들면 CO2 배출량이 130 이상인 차량은 어떤 거냐, 그래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도 볼 수 있고, 자,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이제 시각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예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기법을 써가지고 뭐 그림,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사람의 목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무인 자동차나 뭐 요즘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공부를 좀 해 나갈 텐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은 배우기 어렵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반쯤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다룬다든지 뭐 이미 우리가 뭐 어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 그런 것은 마우스로 버튼만 클릭하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코드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뭐 마우스만 클릭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보다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니까 타이핑을 하면서. 자, 그런데 완전히 어렵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R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서 구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좀 많이 해볼 텐데 어떤 코드 예시들이 R로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파이썬으로 된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떤 걸 배워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결론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알면 좋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R에 친숙하면 여러분 R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이 파이썬에 친숙하면 파이썬으로 대화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R에 대한 강의도 좀 하겠지만 파이썬이 잘하는 일이 있고 R이 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은 이게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 언어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통계학적인 분석을 할 때는 R이 훨씬 많은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좀 더 범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통계 분석을 하는 패키지가 없어서 직접 짜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R에 비해서 파이썬이 가진 장점이 있죠. 나중에 딥러닝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래밍과 이제 연계되고 하는 것에서는 파이썬이 좀 더 또 강점이 있다. 자, 그래서 좀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많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뭐 기계 학습, 인공지능 일을 할 때는 둘 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때 각각 공부해서 쓰면 된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사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이 하나에 친숙해지면 또 다른 거는 금방 배워요. 그래서 하나만 친숙해지면 된다. 그럼 그 다음 것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학습하고 따라갈 수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이썬이라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저랑 같이 하는 이번 학기 이 수업을 통해서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계속 파이썬 뭐 코드를 이용해서 뭐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걸 하면서 지금도 저는 파이썬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어떤 언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간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게 일단 제가 먼저 서두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어떤 환경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콜랩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이걸 하려면 제가 방금 무슨 개발의 환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설치도 한번 해볼 텐데, 원래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별점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 콜랩이라는 것은 구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무료로 이런 것을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콜랩을 이용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짜면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냥 컴퓨터 하드웨어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이 콜랩을 통해서 제공할 때는 램을 12기가 정도 주고요. 하드디스크를 한 100기가 정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은총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죠. 예,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면, 자, 구글 콜랩, 이 콜랩이라는 것은 콜래보러토리라는 말의 약자를 만든 건데요. 콜랩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구글 창에다가 collab.research.google.com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창에 이렇게 탁 치면은 뭐 콜라보러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웹페이지가 뜨고요.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콜랩이라는 곳에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 코드를 짜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파일, 여기 이제 콜랩의 이제 로고고요. 파일을 누르면 새 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뭔가 이제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 구글 접속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구글에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구글 계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만들고 나면 이런 창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게 이제 그 구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제일 처음에 제목이 untitled 돼 있고 확장자가 .ipynb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게 이제 python 노트북 뭐 이런 걸 약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웹 확장자가 저게 무슨 뜻인지.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주 심플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제목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저는 exercise 1 underbar professor underbar 1, 2, 3, 4, 5, 6이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작성하는 코드는 저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적어야 되는데, 코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적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프린트 하고, 여기 지금 뭐 여러분 구문은 전혀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적었어요. 이렇게 헬로 워드를 찍어라 뭐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화살표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하면 요렇게 실행이 쫙 되고 결과물이 여기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 했던 코드의 결과물이 밑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아까 요 실행을 시키기 전에는 연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행시키고 나면
램이 얼마, 디스크 얼마, 요런 바가 표시됩니다. 이 얘기는 방금 요것을 실행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너에게 램을 얼마 지금 네가 쓰고 있고 디스크를 얼마 네가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속해서 뭔가 이미 그쪽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여러분이 마치 가상의 컴퓨터 같은 거죠. 거기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말이 이제 궁금할 텐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데이터의 저장 장치와 CPU 같은 컴퓨터의 시스템 자원을 요구 시에 바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한마디로 내가 무슨 뭐 램이나 디스크 이런 걸 크게 갖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컴퓨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일종이다.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의 가상 컴퓨터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랩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사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일단 인터넷만 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짰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짜가지고 아까 exercise 1 underbar professor 이렇게 내가 이름을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이름이 딱 붙여서 이제 저장이 될 텐데, 저게 과연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지금 가상의 컴퓨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파일에 노트 열기를 열어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에 보면 지금 현재 최근 사용이라는 곳에 여기 지금 딱 표시가 돼 있고, 거기 방금 제가 짰던 게 이미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이거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구글 계정 만들어서 콜랩에 접속했을 때 기본으로 그 콜랩을 소개하는 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여러분 만든 게 이제 요건데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옆에 여기 있죠. 그걸 클릭해서 가보면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구글 계정에 가입하는 순간 구글 드라이브가 15기가인가? 예, 그거는 15기가 정도를 공짜로 그냥 여러분에 주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저장돼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계정 이름으로.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구글 드라이브 파일 같은 아이콘이죠. 여기 이제 여기가 그 구글 드라이브의 계정을 이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일 표시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보면 이제 드라이브로 이동하겠죠. 드라이브 이동해 보면 여러분이 짰던 게 아마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수업을 위해서 이미 있던 계정 말고 또 다른 계정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제 사진도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새롭게 계정에 가입하면 15기가를 지금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 코드를 짜면서 제가 2kB를 사용했다. 더 필요하면 구매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방금 짰던 아주 심플한 그 파이썬 파일이 지금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 컴퓨터에 좀 저장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콜랩에서 만든 여러분의 그 프로그래밍 코드 짠 걸 노트라 부르는데, 자, 그것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 파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요렇게 쭉 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 파일이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그 폴더에 쭉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콜랩 자체에서, 자, 요거는 콜랩 아이콘이죠. 콜랩에서 아까 여러분 코드 여기 짰었잖아요. 여기 짰었는데 거기에서 파일에 가보면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도 여러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여기 확장자가 아직 제가 이 확장자 얘기를 자세히 안 드렸는데, IPYNB라고 하는 이런 확장자, 저 파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짠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들이 짜놓은 코드가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구글 그 콜랩에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죠. 업로드를 어떻게 하느냐. 콜랩에 들어가서 파일에 들어가서 노트 업로드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노란색처럼 생긴 이 창이 뜰 거고 거기 파일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 그 윈도우 탐색기가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거 찾아가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미 그걸 아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딘가 넣어놨는데요. 자, 요런 거 탁 클릭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요 파이썬 파일이 자, 구글 콜랩으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콜랩 이제 좀 더 한번 사용해 보는 걸 해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파이썬의 개발 환경이다 돼 있는데,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별첨으로 그것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구글 콜랩이 이 주피터 노트북이 좋으니까 이것을 그냥 구글 콜랩의 기본적인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개발 환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 주피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이것을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직접 설치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콜랩은 이것을 가상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컴퓨터에서 동작하도록 이것을 그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콜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콜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원래 주피터 노트북을 프로그램 깔잖아요, 여러분의. 그럼 나중에 이제 요런 로고가 있는 주피터라고 하는 로고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이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콜랩에서 쓴 거랑 비슷하죠. 뭐 어떤 박스에다가 이렇게 치고 어떤 실행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콜랩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피터 노트북의 또 장점 중에 뭐 두 가지는 마크다운을 지원하고 탭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의 확장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럼 그 파이썬 프로그램의 확장자는 뭐 이름 쓰고 .ipynb,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 여러분이 필기할 때 쓰는 노트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IPython 노트북.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딩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뭐 그 어떤 플랫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뭐 그냥 이 터미널 환경에서, 즉 까만 백색 상태에서 파이썬 그 프롬프트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파일을 만들면 그때는 파이썬 파일 확장자가 그냥 파이썬이라는 뜻에서 py입니다. 네. 그래서 py라는 것도 이게 파이썬 파일이긴 한데,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면 확장자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콜랩에서 불러서 사용하려면 요렇게 확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불러와야 돼요. 그 다음에 콜랩에서 작성한 걸 만약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까,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확장자가 이거는 요 확장자를 보면 이거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마크다운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마크다운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영어로는 마크다운입니다. 마크다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콜랩에 가보면 항상 코드 위에 여기 코드라고 적힌 게 있고 텍스트라고 적힌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 프린트 괄호 열고 뭐 헬로 파이썬 썼던 것은 이 코드 환경에서 쓴 건데, 여러분이 이 텍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밑에 창에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코드 밑에 이렇게 생겨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적어도 이걸
뭔가 연산을 해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노트 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노트 필기를 적는 양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샵 하나 때리고 이렇게 한글을 쭉 뭔가 영어건 한글이건 숫자건 문자를 쓰면 요거는 제목 1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요. 샵을 2개 때리면 좀 작아지고, 샵을 3개 때리면 좀 더 작아지고. 즉 어떤 제목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씨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리스트도 만들 수 있는데 점과 공백을 이렇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1점, 자, 점 1 쓰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옆에 공백이 있죠. 빈칸이. 그 다음 첫 번째 쓰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 2, 3 남바링이 된 것처럼 나타난다. 우리가 뭔가 노트 필기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쓰고 1 뭐시기, 2 뭐시기, 3 뭐시기 이렇게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기 분리수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점과 공백을 항상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백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 이렇게 분리수로, 즉 점이나 어떤 기호로 나타낼 때는 그 기호와 공백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와 그 옆에 공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글을 쓰면 이렇게 자기가 분리수로 딱 만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수를 만드는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좀 들여쓰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이거 줄만 써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탭 키를 쳐야지만 됩니다. 탭. 그러니까 요렇게 쭉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 때린 다음에 요만큼 이걸 이렇게 탭 키를 치면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탭 키를 치면 만약에 여러분이 탭 키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분리세 모양도 자동으로 이렇게 싹싹 바뀌네요. 그래서 노트 필기할 때 좋다.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려면 공백을 2개를 입력해야 하고 엔터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치고 그냥 엔터 한번 때리고 밑에다가 또 안녕하세요 치면 이게 결과가 안녕하세요 라고 보이면서 그 옆에 또 안녕하세요 라고 칠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줄을 바꿔서 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공백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백을 2개 치고 엔터 때리면 비로소 줄바꿈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렇게 된다는 거지. 공백 2개 때리고 밑에다가 쓰면은 이게 진짜 줄을 바꾸게 된다. 공백을 2개를 안 띄우면 한 줄에 나타난다. 자,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즉 결론적으로 이 마크다운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 코드를 설명하는,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하든지 아니면 나의 기억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노트 필기 하듯이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노트 필기 하듯이 코드와 함께 노트 필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탭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코드의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뭐 final underbar score는 어떻고, 뭐 여기 그 다음은 total underbar score라고 써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막 코드를 치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게 total만 쳐도 이미 이 컴퓨터가 제가 아까 total underbar score라는 것을 뭔가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너 혹시 이거 원하는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토탈 치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걸 클릭하든지 엔터 때리면 자동으로 이 토탈 언더바 스코어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외로 또 간편하다. 나중에 이런 변수, 이런 걸 나중에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콜랩 이제 사용해 볼 일만 남았어요. 이건 여러분 각자 해보면 되는데, 각자 콜랩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프린트 헬로 월드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헬로 월드 나오겠죠. 그 밑에다가 그 텍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글씨 크기도 좀 다르고요, 줄바꿈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각자 한번 노트북에 각자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콜랩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직접 그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개발 환경을 우리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을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아나콘다일까 생각해 보면, 파이썬이 뱀 이름이잖아요. 아나콘다는 되게 큰 뱀이죠. 아주 큰 뱀인데, 그래서 누군가 이 만든 사람들이 그냥 뱀 시리즈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콘다는 파이썬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따로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7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패키지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환경이 구성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글에다가 이렇게 아나콘다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뜨는 게 이걸 겁니다. The world most popular data science platform 아나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뭐 여기 인디비주얼 에디션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들어가서 웹페이지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들 플랫폼이 좋다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개인정보 확인 이런 단계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메일 작성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OK 버튼 누르면 여러분 이메일로 개인정보 확인하는 메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뭐 기업용 플랫폼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건 개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인디비주얼 에디션이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버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아나콘다를 인스톨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윈도우 버전이냐 맥 OS냐 리눅스 나오냐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파이썬 버전이 3.9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파이썬 3.9 버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4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는데, 대부분 요즘 컴퓨터 다 64비트니까 64비트를 이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 컴퓨터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컴퓨터에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가 뭐 시스템 종류가 몇 비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64비트구나 아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분 하드웨어 램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64비트 맞으니까요, 64비트 이거 누르시면 이제 뭔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 이제 그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 나온 얘기는 그 설치 화면 중에 나오는 몇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install for just me냐 아니면 all users냐 돼 있는데, 자, 추천하는 바는 just me입니다. 만약에 all users로 하면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파일들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하드 드라이브의 그 위치가 달라져요. 디렉토리 위치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just me로 한번 설치하는 걸 제가 권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를 디폴트로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의 users에, 저는 이제 administrator라고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의 users에 여러분이 administrator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예, 여러분의 이름에 그 디렉토리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디폴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아나콘다 3라고 아마 추천이 될 거예요. 여기 3라고 이렇게 추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눌러서 다른 위치에 굳이 하고 싶다면 해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나콘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말고 또 다른 어떤 고급스러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 그 디렉토리 정보 같은 게 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추천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라. 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뭐 또 옵션 정하는 게 있어요. 디폴트는 뭐냐? 위에 거는 비어 있고 밑에 건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add anaconda to my pass라고 돼 있는 걸 해제가 돼 있는데, 그 해제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란 얘기죠. 이걸 뭐 체크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것만 돼 있을 겁니다. register anaconda 3 as my default python 3.9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요 디폴트대로 하셔라. 이걸 만약에 뭐 경로 패스 이런 거 막 누르면은 나중에 뭔가 다른 패키지하고 막 충돌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나콘다 다 설치 제거하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하면은 이제 막 오케이 누르면 이제 설치가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이 아나콘다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냐, 일단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 탐색기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PC에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유저즈라고 돼 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저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아나콘다라고 지금 이렇게 깔려 있을 겁니다. 새로운 디렉토리가 생긴 거예요. 저 안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 코딩도 하고 데이터 파일도 불러오고 할 건데, 일단은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폴더를 파이 데이터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다 만들었냐? 저는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래에다가 파이 데이터 1 언더바 욱 이렇게 UK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나콘다 3가 있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래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잠깐, 요거를 위치를 잠깐만 기억해 놓죠. 뒤에 있는 얘기하고 좀 연결되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구나.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이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뭐 짜보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그럼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콘다에 이미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요 윈도우 이거 눌러 가지고 보시면 프로그램이 쭉 뜨는데, 이제 A로 시작하는 것 중에 요렇게 지금 이미 깔려 있을 겁니다. 그죠? 아나콘다라는 게 새로 생겼죠. 거기 보면 뭐 디폴트로 뭐가 많이 깔렸어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파워쉘 프롬프트 뭐 돼 있고, 그냥 아나콘다 프롬프트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스파이더라는 것도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데, 자, 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이 깔려 있다는 거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 아나콘다라는 게 마치 거대한 뱀처럼 여러 가지 지금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놨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피터 노트북을 클릭하면 뭔가 이런 까만색 바탕에 터미널처럼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기다리면 새로운 창이 여러분 컴퓨터에 딱 생길 겁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된 건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요 터미널처럼 생긴 걸 삭제하면 안 돼. 이거 끄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끄지 마라. 이게 꺼지면 이것도 날아간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걸로 그냥 밑에 내려다 놓고 여러분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고 뭔가 또 이렇게 디렉토리 같은 건데 쭉 생겼어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면 아까 좀 디렉토리가 쭉 생겼는데, 가만히 보시면 아나콘다 3가 있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파이 데이터 1 언더바 UK가 생겼죠. 즉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나오는 이 디렉토리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이런 걸 홈 디렉토리라고 하죠. 홈 디렉토리. 즉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래가 바로 홈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콘다 3가 깔려 있는 곳에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윈도우 탐색기로 따지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래 아나콘다가 있던 곳에, 아까 제가 여기 같은 위치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디렉토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렉토리의 위치 이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새로운 코드를 하나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주피터 노트북 가서 새로 작성하고 나중에 저장을 내가 원하는 파일에다 저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새롭게 만드는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싶다. 이 파이 데이터 1 언더바 UK. 그러면 자, 요 디렉토리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이쪽 화면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가 파이 데이터 1 언더바 UK라는 디렉토리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왔는데 거기에 있는 파일은 아무것도 없죠. This notebook is empty. 자, 그럼 이제 내가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New라는 버튼이 있어요. New라는 버튼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Python 3라는 게, 이걸 클릭하시면 비로소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깁니다. in 해도 넘버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프린트 괄호 열고 무슨 뭐 헬로, 아까 헬로 헬로 뭐 파이썬이었나요? 헬로 파이썬 뭐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실행시킬 때는 여기 run 버튼 누르면 실행이 돼 가지고 밑에 뭐가 다 결론이 나올 텐데요. 이제 비로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웹 브라우저 기반의 아까 뭔가 까만색 터미널 환경이 생기면서 새로 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기반입니다. 그래서 기반의 노트북으로 코드와 문서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그 주피터 노트북인데, 이런 건 코드예요. 이런 거는 파이썬 코드인데,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 코드를 설명하는, 이게 설명도 내가 타이핑해서 넣을 수도 있고 수식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일종의 메모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때 다른 사람은 이거 이런 코드를 왜 짰지? 이걸 왜 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짰구나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나서의 결과물 그림도 보여주고, 마치 노트북 정리하는 것처럼. 자, 이런 게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뭐 데이터 클리닝, 변형, 수치, 뭐 하여튼 모든 일을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그래프, 데이터 결과 다 결과도 보여주고, 노트도 메모도 하고 코드도 보여주고 다 할 수 있다. 아주 장점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할 때 우리가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 패키지라고도 불러도 되고 사실 라이브러리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란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로직과 코드들을 묶어서 배포하는 형태. 그래서 개발한 로직과 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천 개의 패키지가 이미 지금 이 전 세계에 한 120만 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패키지명이 지금은 다 하나도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numpy, pandas, scipy, 뭐 sympy, 뭐 stats 모델,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지금 위에서. 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하고요. 요런 것들은 딥러닝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각자의 목적이 있고, 요런 이 패키지가 왜 필요하고, 패키지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다는 것을 요런 웹사이트에 가면 설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깔려. 그러니까 여러분 추가적으로 뭐 깔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 아나콘다에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는 여러분이 따로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설치하실 때는 이런 코드를 써서 설치합니다. 이 설치하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말고 추가적인 걸 설치해야 된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그 메뉴 있었죠. 아나콘다 안에 까만색 터미널 환경이 열리면서 뭔가 아주 복잡한 암호 외계어 같은 걸 여러분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양식을 따르면 되는데요. 좀 더 크게 적으면 느낌표 PIP install 그 다음 패키지 이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 지금 빨간색 해놓은 numpy나 판다스는 이미 깔려 있는데 이미 아나콘다에 깔려 있는데 그냥 또 깐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 PIP 한 칸 띄우고 인스톨 한 칸 띄우고 패키지 이름 이렇게 치시면 깔려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벌써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요 뒤에 막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있으니까 뭐 또 깔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타났네요. 그러고 탁 뭐 패키지가 설치되고 여기다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코드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파이썬 개념 소개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콜랩 사용하는 거 한번 실습 해보라 그랬죠. 자, 그거 각자 해보시고 이번 장에 대한 이제 서머리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콜랩에서 하는 것 이게 차이가 뭐냐. 그래서 한번 뭐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콜랩에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한다 그랬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무슨 개념이냐, 이게 장단점이 뭐냐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콜랩의 단점은 제가 설명한다고 해놓고 안 했네요. 자, 콜랩의 단점. 콜랩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콜랩 가면 다 되는데 왜 아나콘다를 까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콜랩은 여러분이 코드를 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짠 프로그램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콜랩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데 그것을 계속 그냥 그 디스크 공간을 가상 컴퓨터의 디스크 공간을 할당하도록 해주면은 뭐 구글은 뭐 무한대의 그 드라이브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작업하다가 저장하고 나와야 돼 거기서. 다시 또 접속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있다간 사라진다. 내가 뭐 작업해 놓은 거 드라이브 공간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답답하게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이 자기 개인 컴퓨터에다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뭐 밤새도록 코딩을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죠. 자, 그래서 아나콘다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